안녕하세요. 뭐라도 시작해보자. Let's start something. 레스썸입니다. 오늘은 그림 영상과 함께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그만두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는 거는 21년도에 갔던 울진 바닷가입니다. 이때도 그 회사를 다니던 때였는데 수목금 3일을 연차 내서 다녀왔던 꿀 같았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26살 11월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총 직원 수는 약 20명에서 25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워낙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그 정도는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26살에 아무것도 안 해보고 좌절감에 빠져 남들과 비교만 하던 그때에 웹디자인을 해볼까 하고 당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학원에서 웹 퍼블리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람인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기업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연락이 온 것을 보고 콧방귀를 꼈습니다. 나한테 연락한 걸 보면 정말 어지간히 별로인 회사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저는 조급한 마음으로 면접이라도 한번 봐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을 다 찾아봤는데 그렇게 황당한 회사는 아니어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8시 출근, 5시 퇴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찍 끝나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고 저는 바로 합격을 하였고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경기도 산골짜기에 있는 회사라 대중교통이 닿지 않아 사람을 뽑기 매우 힘들었던 것이구나 하고 입사하고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아빠가 버리려고 하셨던 20만 킬로 뛴 오래된 차로 그렇게 갑자기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관련 제조업 회사였습니다. 들어가면서 저는 내일 채용 공제라는 어마어마한 계약을 하고 저의 운명은 모른 채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작 6명밖에 없는 사무실이었지만 회사는 참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저를 뽑은 차장님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저한테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업무 분장 자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직함만 차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저를 왜 뽑은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일을 안 줘서 답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주지 않았고 알아서 찾아서 하라는데 제가 뭘 알고 알아서 찾아서 해야 하는지 싶었습니다. 저는 대표님께 이런 상황을 말했고 저를 자르려는 것이냐, 정말 저를 뽑으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차장님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 일을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일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차장님은 참 재밌고 순수하고 투명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간식 먹고 있으면 썸씨 그렇게 먹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드레스 못 입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정작 자기는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진 아저씨면서 래썸씨 어디 살아? 하고 뭐 물어봐 놓고는 저 A시 살아요 했더니 아 그래? 아 근데 A시 사람들은 격이 떨어져 라고 제가 대답하기 무섭게 말을 하는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래썸씨 연애 몇 년 했어? 저 6년이요 했더니 근데 오래 연애한 커플일수록 나중에 부부 상담 받을 확률 높다고 말하던 그 차장. 저는 그런 차장 밑에서 일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로만 일을 하는 사람이라 제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챙겨져 있지 않은 기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그만두고 싶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직장 생활이라 처음 맞닥뜨리는 그 상황들이 너무 새로웠습니다. 처음이어서 더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내일 채용 공제 1,300만 원을 꼭 받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때는 자신감도 많이 없는 때여서 취업 준비를 다시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로 버티던 어느 날 설 연휴가 지나고 출근하는 길에 블랙 아이스에서 미끄러져서 쇄골이 부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폐차를 했고 전치 12조의 부상으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출근길 사고라 산재 처리를 했지만 그걸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큰 사고였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 700만 원 그리고 중고차를 사려면 그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차를 안 사면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했습니다.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아볼 것인가? 입원해 있는 와중에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혹시 이거 하나만 해주면 안 되냐 연락이 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뒀어도 됐는데 제가 그 사고 하나로 이 직장 생활을 포기하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취업이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이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고 하나로 백수가 되었을 때 그 상실감이 회사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있던 회사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큰맘 먹고 880만 원짜리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시 복직을 했더니 제 자리는 어디론가 옮겨져 있었고 업무 분장 회의는 다시 돼서 그 차장이 해야 하는 일까지 저에게 분장되었. 그리고 그때부터 5시 칼퇴인 것을 이용해 학원을 다녔습니다. 이전에 다 못했던 웹퍼블리셔 학원을 다녔습니다. 재미는 있었지만 제가 그것으로 취업을 다시 하기에는 지금 회사에서 한 경력을 버리고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 경력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접게 되었습니다. 다시 또 1년이 흘러 총 2년 차가 되었고 내일 채용 공제 돈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인해서 잠시 행복했습니다. 회사는 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워낙 버티기 힘든 회사였던 만큼 다들 그만두고 컴퓨터를 처음 만져보는 제조팀 출신 새로운 팀장이 부임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이 팀장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꼬장꼬장한 남자 팀장이었는데 30대인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새 사무실에서 가장 경력자가 되었습니다. 팀장과의 보이지 않는 알력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팀장의 가스라이팅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시시때때로 하루에도 5번씩 저를 불러서 레썸씨 그런 단어는 쓰지 마세요. 레썸씨 다 좋은데 이런 거는 레썸씨 잘못됐어요. 고쳐야 돼요. 레썸씨 하고 정말 사소한 거 하나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조금 피곤한 날이면 레썸씨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표정 하나도 신경 쓰게 만드는 상사였습니다. 전형적인 마이크로 매니징 상사였습니다. 저는 항상 지지 않고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도 힘들지 않고 저도 같이 힘들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전에 투명한 그 디자인팀 차장도 싫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투명한 차장님을 버텨냈는데 새로운 복병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연발하며 꼽을 주던 그를 기억합니다. 팀장이 외근을 나갔던 날 CCTV로 감시하다가 전화를 해서 소름 끼친 날이 있었습니다. 다 봤다. 왜 청소 안 하냐.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게 두자.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말자. 저는 그 전까지는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로부터 나는 이 사람이랑 더 이상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만뒀어도 됐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도 점점 저의 업무가 아닌 것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업무가 아닌 사무 업무로 90%가 이루어졌습니다. CCTV 사건 이후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저는 그냥 수긍하자고 하루에도 100번씩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그 팀장이 저 CCTV로 다 볼 수 있는 거 알죠? 근데 일부러 안 보는 거예요. 알아서 잘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이성이 부러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이 상태로 그냥 두면 안 됐구나. 내가 그 팀장의 말들을 그냥 직장 생활이 이런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잘 흘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저의 자아가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퇴근을 하는데 차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눈물은 흘리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이런 사람 밑에서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격 떨어지고 수준 떨어지는 사람인가? 그 사건이 있고 2일 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 다음 사람 뽑을 때까지 2달을 기다려줬습니다. 사직서 쓰고 한 달 안에 나갈 수 있는 거 알고 있지만 한 달 안에 나간다고 한 사람마다 달달달달 볶았던 걸
10명을 넘게 지켜봤더니 제가 그걸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팀 직원들이 밥도 사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아쉬워해주셔서 희석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은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아직도 연락하고 가끔 만나면서 지냅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분들이 다른 팀이긴 했지만 잘 챙겨주시고 공감해주시고 하셔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과 차장 등 몇 명의 사람만 빼면 첫 회사 치고는 꽤 괜찮은 인간관계를 꾸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둔다고 팀장한테 말할 때도 정말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구역질 난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말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그만둔다고 하고 보니 왜 내가 이 가스라이팅을 눈치채지 못하고 버텼는지 제 자신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26살에 우울함에 빠져서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또 워라밸이라는 그 균형에 빠져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슬프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결국은 내 책임이었습니다. 내일채무공제라는 제도로 2년을 버티고 나니까 그 다음 2년은 어떻게 그냥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때 내일채무공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만뒀더라면 어땠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30대도 물론 중요한 시간이지만 20대의 시간은 정말 더 황금 같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1,300만 원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경력도 물경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돈은 결혼할 때 잘 보태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버틴 저를 위해서 작은 선물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다급하게 흘러가는 하루는 또 나름대로의 재미는 있었습니다. 업무 일지에 하루 업무를 기록하고 일주일 업무를 기록하고 하나하나 해내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때처럼 하루를 계획하고 한 주를 계획해 봅니다. 이제 다른 것은 아무도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고 제가 스스로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스스로 9시에 방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SNS, 유튜브에는 20대를 열심히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속 후회가 남는다고 했는데 계속 후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를 스스로 다독이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월급도 또 그 어떤 저에게 나오는 일정한 수익은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패드와 노트북과 모니터와 커피. 오늘도 이걸로 하루를 쌓아봅니다. 이렇게 시작한 지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 한 달은 뭘 해야 하나 계획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월을 보내고 나니까 3월이 왔고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저의 일을 꾸준하게 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저의 그림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쌓여간 하루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